네,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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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변화 있었는지 오늘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최근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이익 모멘텀이 살짝 개선되는 맞아요. 것처럼 보였지만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이익 추정치가 다시 마이너스로 좀 바뀌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전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선행 EPS가 선진국은 마이너스 0.6%, 신흥국은 마이너스 0.7% 하향 조정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좋았었던 그런 분위기를 좀 그러네요.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뭐 신흥국도 비슷한 수준의 네. 이익 정치 하향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국가별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도드라지는 흐름일까요? 네. 우선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하고 유럽이 마이너스 폭이 좀 아, 컸습니다. 그래요? 네, 미국이 마이너스 0.7%, 유럽이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반면에 일본은 뭐 플러스 0.6%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이익 모멘텀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 넘어가면은 뭐 대만, 뭐 태국, 브라질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신흥국 전반적으로도 이익 모멘텀이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되지는 못했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그리고 대만 네.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고 그래도 한국은 플러스권에는 있다라는 건 네. 한 가지 위안이라고 해야 근데 할까요? 사실 이 0.4% 플러스율을 네. 유지를 했지만 네. 이 상향 조정 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추세를 봤을 때는 네. 다음 주까지 좀 흐름을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일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진국부터 좀 따로 떼서 볼까요? 네, 선진국 내에서는 이제 경기 소비재랑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한 달간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에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IT가 이제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소폭 마이너스 그런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소재랑 에너지 이런 쪽은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흥국도 뭐 소재 에너지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소재, 유틸리티, 에너지까지 신흥국은 좋지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경기 소비재가 유일하게 이익 모멘텀이 플러스인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소비재 안에서 자동차의 네. 흐름이 좋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나라 상황으로 넘어와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가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가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이제 4분면 안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네, 그래서 이익 전망 변화와 이제 주가 상승률을 나타낸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자동차가 말씀하신 대로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좋은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익이 좋은 쪽이 주가가 뭐 안 좋은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이익이 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IT 가전, 뭐 철강, 비철, 반도체 이런 쪽도 그 주가 상승이 좋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화학이랑 IT 가전은 거의 2차 전지가 맞아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철강도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철강 업황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에 주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쪽에서는 자동차랑 조선기계, 뭐 유틸리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도 조금 더 이제 완성차랑 부품을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품이 조금 더 성과가 지금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완성차들은 픽아웃에 대한 좀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좀 주가 추이를 좀 면밀히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업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주가도 안 좋고 이익도 좋지 않은 쪽? 네. 그래서 지금 보셔야 할 거는 주가가 좋은 업종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택을 좀 잘 하셔야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주가의 흐름이 썩 좋지 않은 업종군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좋은 쪽에서 보더라도 이익이 뒷받침이 돼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주가는 좋지만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은 쪽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는 장세라는 네. 거를 이해를 하시고 일단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익 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체적인 이익 동향에 어떤 변화 있었는지 좀 볼까요? 지금 한 4월 말, 그러니까 최근 한 2달 동안의 이익 전망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64조 원 정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0.3% 하향 조정이 됐고, 뭐 3개월 전하고 비교해도 마이너스 0.5% 네. 하향 조정이니까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뭐 이익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시장에서 약간 실적 장세로 전환된다라는 코멘트들이 좀 있는데 네. 저희는 조금 더 그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네,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부터는 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2분기랑 3분기 뭐 실적 이어서 한번 봐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익 전망치에 대한 변화가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데도 크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36조 원, 3분기는 50조 원. 그러니까 당연히 2분기 대비로는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2분기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는 구간 안에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가져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업종별로 좀 나눠서 줄을 좀 세워볼까요? 네, 그냥 당장의 2분기 네. 실적 발표부터 보시면은 뭐 조선, 기계, 운송, 자동차, 뭐 철강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조선 기계는 뭐 조선도 좋고 기계도 지금 실적이 다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계속 네. 좋은 쪽에 있네요.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운송은 특히 항공 쪽이 좋습니다. 네. 여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뭐 대한항공이든 LCC든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요. 자동차도 이제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부품 쪽으로도 이익 모멘텀이 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홀딩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에너지, 뭐 유틸리티, 화학, 호텔 레저 이쪽은 뭐 네. 좋지 않은 쪽으로. 근데 보시면은 26개 업종 중에서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도 지금 굉장히 쏠림이 심한 상황이지만 이익에서도 지금 쏠림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는 그렇고 그럼 연간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떨까요? 뭐 연간으로 좀 확장을 하게 돼도 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요. 네, 뭐 소매 유통이나 뭐 통신 서비스 정도가 플러스로 살짝 올라오는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실적 시즌에 다가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에 집중을 네,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코멘트를 드리지만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게 좀 더 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익만 고려하기도 쉽지 네.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실적 시즌에서 관심이 많으신 거는 2분기 실적을 바닥을 잡고 네. 이제 하반기나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의 이익 모멘텀이 좋지 않더라도 네. 내년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좀 명확한 업종이나 기업들은 충분히 이번 실적 시즌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관점이 조금 더 뒤로 밀릴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당장보다는. 자, 일단 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그러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업종군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익 변화가 사실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게 많진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걸리는 게 조선기계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사실 4월부터 지금까지 뭐 한 5조 원 초반에서 지금 거의 6조 원 가까이 네.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사실 오른쪽에 준비한 거는 올해 이제 일주일간의 변화이지만 3주 동안의 이제 변화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그래서 하나오션 정도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선 기계 섹터는 분명히 업황이 정말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왔다라고 저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가도 반영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때문에 사실 조금 네. 착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철강 비철 네. 업종이에요. 아무래도 뭐 한쪽에 좀 쏠려 있긴 하네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모습은 절대 아니지만 네.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캐파 뭐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도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면은 이 철강, 비철
이제 구성 종목의 이익 모멘텀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요 그룹주들 다 실적 발표가 네. 있더라고요. 이후에 변화되는 내용들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다음은 뭐 조선기계와 마찬가지로 계속 좋은 쪽에 위치해 네. 있는 자동차예요. 다만 완성차 부품 좀 나눠볼 필요 있다는 네. 이야기 아까 하셨어요. 물론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이익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는 네. 흐름이지만 이게 사실 좋은 지가 꽤 돼가지고 주가는 많이 반영해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은 뭐 현대모비스, 뭐 한온시스템, 현대위아, 넥센타이어, SL 뭐 이런 기업들, 화신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도 완성차가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품 이제 기업들도 네. 좋은 모멘텀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수 효과, 네. 선순환 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 이제 이익 변화 하위 업종군도 몇 가지 좀 체크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슈 모멘텀을 좀 반영했다고 봐야 할 건설 그쵸, 건축이에요. 네, 아마 지난주에 이제 건설 섹터에 네,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추정치 흐름도 굉장히 지금 안 좋고요. 네. 섣불리 좀 바닥을 잡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런 섹터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리 안 좋게 전망을 해도 네. 이것보다 사실 어닝 쇼크가 더 크게 나는 게 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를 하셔야 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치 자체가 뭐 썩 높은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익 추정치 하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는 그보다 더 좋지 않을 가능성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에너지 업종이에요. 네, 에너지 업종도 이제 글로벌 음, 아까 선진국 신흥국 보셨듯이 네, 에너지 업종도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계속 그렇죠. 네, 그럼 주가를 보면은 매력적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게 많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SK 이노베이션, SO, HD, 현대 이게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이번 실적 시즌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도 아직은 바닥에 대해서 논하기 좀 이르다. 마지막은 화장품 의류예요. 여기도 네. 참 좋아지지가 않아요. 네, 화장품 의류는 약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추정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기 네.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좀 안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모레 G도 마찬가지고요. 음, 근데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포트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화장품 의류 섹터는 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설, 건축, 에너지와는 다르게 네. 종목별로는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움직임이 나오는 네.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화장품 의류는 좀 세세하게 종목별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 흐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뭐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할 얘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닝스 리비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